그 위의 점일 때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y는 fx가 이렇게 있어요. 됐니? 여기는 제가 t 콤마로 잡을게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접점을 t 콤마 ft라고 할게. 알겠지?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알아야겠죠? 됐니?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요 얘들아? 기울기는 미분계수니까 f't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점은 그 접점이라고 할게요. 접점은 t, ft가 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t 그다음 x 빼기 t 더하기 ft다 라는 거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아? 근데 단 이게 정의를 하려면 f't가 0이 f't가 존재할 때만 돼요. 됐니? 그럼 갑자기 이 말을 왜 꺼냈냐면 너희가 이제 여기서 미적분 2기 때문에 이제 함수가 아닌 음함수 케이스에도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원을 가지고 왔다 치자고 얘들아. 그래서 원 가지고 오면 공수 2에서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 뭐야? 얘도 접선이라고. 하지만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됐니?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 b라면 얘는 x는 a라고 하는 접선이 된다고요. 됐니?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풀다가 답이 2개인데 답이 1개만 나온 이유는 요 케이스만 구해서 답이 1개가 나왔어요. 나머지 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미분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미적분 2에서는 조심하셔야 되겠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4개 변수 쪽으로. 됐니? 그래서 위의 점이 이번에는 그 a, b라고 할까요? 됐어요? 그래서 4개 변수로 주어져 있을 때 똑같아요. 그 뭐냐, 접선의 기울기는 4개 변수 미분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란 말은 dy dx잖아요. 맞니? 그래서 4개 변수 미분법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니? dy dt dx dt 이런 거 맞을까요? 그래서 dy dt는 뭐야? g't가 되고 dx dt는 f't니까. 됐어요? 이까지 됐니? 근데 여기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뭔 짓을 하는 애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 배운 애들이 여기다 t에다가 a를 넣는 이상한 망원 같은 짓을 해요. a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x 값이지, 얘는 t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방정식 a는 ft, 그러니까 요게 x 좌표니까 a는 ft인 t를 구해줘서, 됐니? 그래서 이 t가 예를 들어서 별이 나왔어 얘들아. 별. 그 별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실수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친절하게 어디 문제는 여기를 x, y가 아니라 t 값을 제시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됐니? 그래서 뭐라고 얘들아? 얘 대신에 t 값을 제시해 주기도 해. 가끔 가다가. 됐니? t 값을 제시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t 값을 제시를 하면 기울기는 정상적으로 빨리 구할 수 있어요. 됐니?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위의 점을 그 t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위의 점을 이 t 값을 만약에 하트라고 제시를 했다고 친다면 위의 점은 뭐가 되니 얘들아? f 하트, g 하트를 써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 t를 넣었을 때 x 좌표, y 좌표니까. 됐죠? 그래서 뭐다?
x, y가 주어졌을 때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t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조심해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실수해서 많이 틀리거든요. 알겠지? 실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뒤끝 음함수일 때 그러니까 뭐야? g, x, y는 0.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점을 a, b라고 한다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뭐 쓰면 돼? 기울기는 dy, dx라고. 근데 우리는 이 공식 외우고 있으니까 gx, gy.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고 여기다가 x는 a 넣어주고 y는 b 대입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됐죠? 여기도 이렇게 했어? 됐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위에 점 바로 있으니까 접점은 a, b라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접설 방식 세우면 됩니다. 알겠지? 됐을까요? 근데 여기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 케이스에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면 조심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조심할 필요 없겠지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지우기 전에 조금만 더 보면 이게 접선이잖아, 맞아? 교육과정 용어는 아니지만 알아야 되는 거 뭐야?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선. 얘는 법선됩니다, 맞아? 그래서 법선은 뭐 이용하면 돼?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 이용해서 마이너스 f 프라임 t분의 1을 기울기를 해가지고 지난 점 똑같으니까 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미적분 2에서는 법선 역할이 조금 중요해요. 조금. 언제 제일 중요하냐면 기하에서는 법선이 제일 중요해요. 오히려 접선보다도 법선으로 무직분이 더 많습니다. 기하에서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밖에 점 a, d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접선을 이렇게 쓱 그었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접점을 세팅해준다. 이게 1번이지 맞아? 1단계 접점 세팅. 맞아요? 그래서 요거 여기서는 풀이법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풀이법은 요렇게 x축과 평행한 선,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주면 여기 길이는 t 빼기 a가 되고 맞죠? 여기 길이는 ft 빼기 b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직선을 접선을 l이라고 한다면 l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t 빼기 a분의 ft 빼기 b가 나오게 돼요. 맞을까요? 그 다음 얘는 뭐랑 똑같아? 미분하고 t 나온 거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요. 걔는 누구야? f 프라임 t. 그래서 요거 두 개 같다고 둔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분모 곱해가지고 풀면 t 값이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이 t 개수가 여기서 이 방정식 풀었을 때 t 개수가 t가 뭔데? 접점의 x좌표니까 이게 뭐다? 접점 개수고. 됐니? 근데 접점 개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접선 개수다 라고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도 미적분 원할 때도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 논리는 틀린 논리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는 틀려요. 알겠죠? 틀린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되지 말고 이렇게 생겼는데 뭐다? 접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맞아? 그러면 분명히 접점은 두 개라고. 그래서 접점은 두 개라고요. 하지만 접선은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 했냐면 접점 개수랑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접선 개수가 있다면 항상 접점 개수가 더 같거나 많아요. 실제로는. 됐니? 쌤 보면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기출문제 나왔어요. 알겠죠? 물론 접선 개수 문제로는 안 나왔지만 이 그림으로 해가지고 출제된 적이
최근에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죠? 최근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요 말이 실제로 맞고 요 말은 틀렸다. 하지만 이걸로 대충 문제 풀고 그림 그려서 체크한다면 나름 풀이를 살려서 풀 수는 있습니다. 알겠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찐 교과서는 또 이렇게 풀죠. 교과서는 어떻게 풀어? 자, 접점을 세팅했으니까 뭐다?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기울기가 f't고 지나는 점이 t, ft다. 맞아요? 그래서 얘가 누구 지난다고? 밖의 점 a, b를 지난다. 됐습니까? 그럼 a, b를 대입하면 b는 f't a 빼기 t 더하기 ft라는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논리는 똑같아요. 이 논리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 논리로. 그러면 너네 입장에서 이런단 말이야. 쌤, 어차피 이거 분모 곱해서 b 넘겨버리면 이게 같은 식인데 맞잖아. 저 분모 곱해서 딱딱딱 넘기면 같은 식이잖아. 근데 이렇게 왜 분리를 해놨냐? 미적분 원할 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게 편할 거예요. 첫 번째 풀이가 거의 대부분은 왜? 여기서 약분이 된다면 분수가 사라지니까 차수가 낮은 상태에서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넘겨서 인수분해로 가기 때문에 차수가 높은 상태로 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게 빨라요. 근데 저거 저격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저거 저격하는 문제가 뭐냐면 하필 t가 a가 되는 순간에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풀이를 쓰면 t가 a가 아니라는 가정이 들어간다고. 맞아? 근데 여기서는 분수 케이스가 없으니까 t가 a가 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걸로 푸는데 t가 a에 대한 문제가 나와. 밑에 풀다가 그러면 과감하게 얘 버리고 이걸로 가셔야 돼요. 알겠지? 물론 나도 살면서 저거 적용 문제 딱 한 문제밖에 못 봤어. 그지? 내 교재 실어다니는 거. 일부러 그 딱 한 문제만 실어놨거든요. 왜냐면 저게 맞는 척 설명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맞는 건 아닌데.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 밖의 점인데 여기에서 이제 접선 개수에 대한 논리인데 얘는 그래프가 그러니까 개형이죠? 알때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보통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뭐냐면 그 곡선, 그러니까 함수,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함수, 경계 지점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변곡 접선. 이거는 그냥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에요. 요까지는 미적분 원할 때도 설명해줬던 거야. 그 3차 함수 접선 개수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2기 때문에 점근선이 추가돼요. 왜냐면 함수가 이제 점근선을 가지는 함수들도 나오거든요. 됐을까요?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요거 3개 정도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먼저 얘부터 본다면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어요. 알겠지? 예진아 네가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서는 접선 그으면 접선 몇 개 그어져? 안 그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이 0개 그어져요. 여기에서는 몇 개 그어져요? 요렇게 한 개, 저기 위에서 한 개 그어질 거 아니야, 맞아? 여기서 몇 개 그어져요? 2개 그어져요, 맞아? 그 다음에 위의 점에서 여기에서는 몇 개 그어져요? 자기 생각도 없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 여기서 몇 개 그어져요? 1개 그어진다고. 그러니까 즉 누구? 주어진 함수 그 자체가 경계가 된다고. 함수의 내부에는 0개였고 함수 위의 점에서 1개였고 함수 밖의 점이 2개가 됐다고. 요게 뭐다? 지금 곡선이 경계라는 설명이 되겠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까지는 미적분 원에서 했던 거야. 그 다음 이번에 3차 함수를 이렇게 막 그렸어요. 3차 함수. 여기에 지금 누가 있다고? 변곡점이 있다고. 곡선의 모양이 바꾸는.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특징이 뚫는 접선이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얘가 변곡 접선. 시원 기회를 줄게. 기억을 해내봐. 여기 몇 개니? 한 개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개 그어지기 때문에 됐니? 시원 한 번 더 기회 줄게. 여기 몇 개야? 두 개라고 했어. 쌤 왜 두 개예요?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요렇게도 그어지기 때문에 두 개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 여기는 몇 개야? 세 개. 기억이 안 나죠? 여기는 몇 개야? 두 개. 여기는 다시 한 개. 다시 두 개. 세 개. 두 개가 됐어요. 그래서 1, 2, 3, 2, 1, 2, 3 이렇게 1, 2, 3, 1 돈다고. 됐니? 근데 여기 요 점은 몇 개? 변곡점은 한 개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게 설명이 돼요. 곡선 그 자체로 봐봐. 곡선의 내부에서 한 개고 곡선 위점 두 개고 곡선 밖에서는 세 개였다고. 맞죠? 그 다음에 변곡 접선도 기준선이 된다는 거 보이죠? 변곡 접선 경계로 3개, 2개, 1개로 바뀌었다고. 여기는 3개, 2개, 1개로 바뀌었다고. 그 다음에 이 위의 점이면서 변곡 접선 위의 점이 이 변곡점이 너무 특별해서 여기는 1개 그어졌다고. 딱 요 노란 선 하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까지는 미적분 원에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추가할 거냐? 얘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여기다 그림 크게 그려서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정근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점근선이고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요. 그치? 식이 뭘까? 시원아? 네가 아는 함수들의 조합이야. 너무 무리인가? 식이 이거일 거예요.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0에서 중근 가지고 x가 요거겠구나. 요거일 거예요. 저게 다 여기 튕기는 거. 그러니까 봐봐. x제곱이니까 0에서 튕기고 x가 무한대고 위로 쭉 올라가고 x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는 뭐야? 지수함수가 다함수로 더 세다 했으니까 무한대분의 찔끔이니까 정근선 0 가지고 이게 다음 파트 주제야. 도함수는 투시 도입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봐봐. 점근선을 드디어 가져요. 점근선이다. 이게 점근 현상이라고 할게요. 됐어요? 얘들아, 곡선 영향 준다 해서 곡선 그리고 있지. 자, 점근선 여기 그려져 있잖아. 점근선. 얘 영향 준다 했으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또 영향 주는 게 누구래? 변곡 접선. 너희 변곡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아래로 블록인데 위로 블록이네. 그럼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 있을 거라고. 그래서 변곡 접선. 끝이니? 또 있지 않니? 안 보이니? 보이니? 제곱 어디? 저기 위로 블록이잖아, 맞아? 여기 아래로 블록이네? 아, 여기도 있어요. 변곡 접선이 두 개가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근데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X축 위의 점에서 접선 긋기를 할 거라고. 됐니? 직관적으로 해내야 돼. 이게 안 되면 어려운 3점, 쉬운 4점을 못 풀어요. 고난도가 아니라 어려운 3점, 쉬운 4점을 못 풀어야겠지. 이거 해냈잖아.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럼 시작을 해볼게.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게 편하겠지? 여기 정근선 있으니까 마지막에 건들고 싶잖아. 예진아, 대답해보자. 여기 위의 점에서는 접선이 몇 개 그어질까요? 2개인가요? 나는 여기에 지금 1개가 보이고 이쪽에도 보이고
얘도 심지어 지금 접선인데 3개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 부분 3개입니다. 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2개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안 보이는데 대놓고 주어져 있는데 이거 2개는 발견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 얘들아. 곡선 위의 점이면서 점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경계가 된다고.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몇 개일까? 요거 1개랑 저기 변곡점 때문에 일어나는 여기 2개랑 그래서 여기는 몇 개? 2개가 그어져요. 그 다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변곡 접선이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 이 노란색 점이랑 여기 사이도 지금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거 여기 몇 개일까 봐야 돼? 몇 개? 2개. 2개? 2개? 진짜? 빨빨빨빨빨 2개예요. 2개? 진짜? 아니 아직 변곡점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네. 그럼 여기 아볼 쪽에 하나 그어지지? 그건 봤어요. 그 다음 여기 위볼 변곡점 때문에 여기 위볼 때문에 2개 그어지지? 왜요? 변곡점보다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아, 왼쪽에 있으면 네 말이 맞지. 아직 여기 안 넘어섰다고. 여기 넘어서기 전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당연한 거지. 그래서 3개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니? 그러니까 변곡점보다 아직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아볼과 그 위볼에 다 각각 그어진다는 거야. 알겠지? 됐니? 그 다음에 요것도 봐야 되겠지. 요거 여기 몇 개야? 쉬워. 몇 개예요? 2개죠. 요거 1개랑 변곡 접선 1개랑 해서 여기 2개예요. 2개. 2개. 이라 적은 거야. 찬이야, 한번 도전해보자. 자, 요 변곡 접선 2개 사이 여기 있는 점에서 접선을 끌 거야. 몇 개일까요? 1개 맞아.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제 안 그어져요. 변곡 접선 사이이기 때문에. 찬이가 역시 머리는 좋죠. 게을러서 그렇지. 은채, 여기는 몇 개일까요? 두 개죠. 요거랑 요거. 자, 드디어 왔어요. 가장 어려운 거. 점근선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몇 개일까요? 쉬워. 내가 더 대답해봐. 젠장. 봅시다. 3개 확인해보자. 아 맞네. 멍청해라. 여기 하나 그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그어지죠? 2개? 아볼과 위볼? 그 다음 뭐야? 여기 3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서는 점근선 위에서도 얘들아 접선이 그어지거든요. 이게 점근선이잖아. 근데 점근선 방향으로도 못 끊는다고. 그걸 하고 싶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다? 점근선 방향 쪽으로는 근데 이 말이 조금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거든. 잘못 이해할까봐 그림 2가지만 더 비교를 해줄게. 그래서 지금 봐봐. 요 선이 지금 점근선이야. 그래서 함수가 지금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점을 어디를 잡을 거냐면 여기 점근선 위에 점을 잡을 거겠지. 그래서 더 적어줄게. 안전하게 적자. 그러니까 봐봐. 점근선 위의 점이라도 접선은 그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못 끊는다고. 이해됐니? 근데 여기는 몇 개가? 1개가 나와. 이해됐니?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여기 점은 뭘까요? 재호야 몇 개 그어져? 여기는 그어져요. 여기 1개랑 여기가 점근선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요 어디서 이 접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개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잡고 쌤 여기 정근선이 못 끊는다 그런 개소리를 하면 된다고. 알겠죠? 이해됐을까요? 사내 여기 몇 개야? 일시정지 아니다. 빨리 제가 설명해줄래? 한 개라고. 어떻게 한 개야? 0개지 인간아. 어떻게 구워져? 여기 답이 있었잖아. 됐어요? 그래 찜찜하니까 좀 더 연습. 재호 여기 몇 개? 뭐 하가 아니야. 한 개죠. 여기 있잖아. 눈이 없니?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을 같이 비교하면서 얘는 정근선이 없는 그림, 얘는 정근선이 존재하는 그림. 됐죠? 실제로 이건 기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이거 식으로 또 풀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너네가 나한테 따지거든? 쌤 그냥 다 아까 이 방정식 풀면 안 되냐? 그 f 프라임 t 그 a 빼기 t 뭐였냐? ft는 b 이거 풀어서 풀면 되지 않냐? 쌤 이게 3차 방정식이면 뭐 3차 방정식 서사세실이면 3개고 2개고 1개고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가 왜 당 방정식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니 얘들아? 지금 함수가 초월 함수인데 너 여기 사인, 코사인 다 섞여져 있는데 이 방정식 풀 수 있을 걸 생각하니? 못 푼다 알겠지? 못 풀기 때문에 이 사고를 미적 분투에서 연습을 하는 거야. 쌤 근데 저 식으로 풀어지는 문제 풀어봤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꼴은 지수함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왜? 지수함수는 미분의 자기 자신이니까 여기가 0이 된다면 여기서 지수함수 날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다항식밖에 안 나오니까 풀어지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식으로도 풀어져. 좀 더 나오겠지만 이해됐을까요? 근데 안 풀어지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요 사고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미적분투에서는. 그래서 미적분원에서도 이게 거의 만능템이었잖아. 미적분원에서도 요 3차 함수 만능템. 그다음 공부 잘하는 학교는 4차 함수까지 나온다 해가지고 수업은 안 했지만 그때 제 교재 그림 샘플로 해가지고 실제로 저기 한가름고 기출 문제 해가지고 제가 넣어놓은 거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이 W자 모양 4차 함수에서 접선 개수 이거 해서 첫 번째 그냥 접선 그 다음에 뭐? 수직 접선. 그냥 접선은 뭐다? 기울기가 존재하는 접선.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 기울기 양수, 기울기 음수, 기울기 0. 수직 접선, 기울기가 존재 안 하는 접선. 요렇게 됐죠? 그 다음 이제 위의 점에서 이 위의 점이 변곡점 이냐 변곡점 아니냐. 그래서 얘는 대충 뭐다? 뚫는 접선의 느낌이에요. 정식 명칭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니? 변곡 접선이라 부르는 것들. 됐니? 얘는 약간 뭐냐면 스치는 접선이며 일반적으로 너네가 접선이라 부르는 것들이에요. 알겠지? 근데 얘들아 착각하면 안 된다. 스치는 접선이라 해서 뚫는다 안 뚫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요거 두 개가 스친다와 뚫는다의 기준은 그 접점 근처에서를 말하는 거야. 접점에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스치는 접선도 곡선을 관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함수가 이렇게 생겨. 됐니? 그래서 나는 접점을 여기 잡은 거야.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는 스쳐. 하지만 여기서는 뚫고 지나간다고. 근데 이걸 뚫는 접선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스치는이라고. 여기는 관심 받기라고요. 알겠지?
됐나요? 나 뭐 변경법선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 뭐 이제 잘 알 거고. 뭐 할까? 3차함수 했으니까 4차함수 할까? 그래서 요 점에서 좀 뚫고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뚫는이란 말이라고. 됐죠? 다항함수라면 뚫어버리면 최소 3중근에서 시작이에요. 알겠지? 왜냐면 짝수계의 중근들이 스치는 효과가 있고 보통 그러니까 다항이라면 얘는 짝수계의 중근. 쌤 여기서 중근이란 말이 도대체 뭔가요? 함수랑 접선을 갖다고 하는 그 방정식에서. 알겠지? 그래서 무슨 방정식? 함수 fx랑 접선을 갖다고 둔 방정식에서 됐니? 짝수계의 중근이면 스치는 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홀수계의 중근이에요. 밑에 표현했으니까 위에는 적진 않을게 이 표현을. 됐죠? 그 다음에는 너네가 아직은 중딩이니까 지금 할 거는 이제 본투 내용은 아닌데 그냥 연습용으로만 할게요. 알겠지? 어떤 게 또 있냐면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물론 두 원의 위치 관계가 교과적이다 아니다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접선이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내 그림 큰일 났네. 뭐 이게 대충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맞아? 둘 다 공통 접선은 맞아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근데 이름을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하는 편이거든요. 빨간색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요. 물론 교육과정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고 가자고. 그 다음에 파란색의 이름이 공통 내접선이에요. 제호 추측해봐. 분류의 기준이 뭘까? 공통 외접선과 내접선. 뭐라고? 안으로 접한다? 그 안이 뭔데? 그러면 되게 애매한 그림 그려줄까? 원이랑 이차 함수. 그럼 그거 공통 내접선이야. 네. 그게 너무 심한가? 그럼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두 원의 중심만 잘 보면 돼. 봐봐. 공통 외접 봐봐. 요 위에 선 기준 같은 영역에 있지. 반대 영역에 있는 게 아니잖아. 영역이 두 개밖에 없는데 같은 데 있다고. 근데 파란색을 봐봐. 요 선. 이 선 기준으로 하나의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이 영역에 반대쪽 원은 반대쪽에 있다고. 그래서 두 원의 중심이 같은 위치에 있냐? 그럼 이때는 공통 외접선이라고.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이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하자는 거예요. 반대 영역이 있으면 접선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는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치? 됐을까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그냥 상식의 코너야겠지? 그냥 한국어 할 줄 알면 좀 외우고 있자.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다음 주제긴 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 아까 이거 그랬던 거 기억나나요? 자 볼게요. 얘도 공통 접선이에요. 됐죠? 근데 얘도 공통 접선이에요. 됐을까요? 근데 문제풀이 방식은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접점이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통 접선 같은 접점 케이스라고 해요.
푸는 방법은 요거 지우고 4번 동그라미 때 설명 좀 할게요. 그치? 얘는 접점의 위치가 서로 다르잖아, 맞아? 그래서 공통 접선 다른 접점 케이스라고 합니다. 얘도 4번 동그라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푸는 방식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의 함수에 2번 이상 튕기는 거, 요거를 보통 우리가 이중접선이라고 불러요. 이중접선. 그러니까 2번 튕긴다. 됐니?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얘도 공통접선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는 이중접선이라고 표기할 겁니다. 알겠지? 근데 혹시 너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다른 선생님이 수업 듣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거 공통접선, 그럼 너네 또 이럴 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닌데 이중접선 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거 공통접선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다? 얘가 fx고 얘가 gx, 그 다음에 이게 fx고 그 다음에 여기가 gx. 이랬을 때 요렇게 접선과 요렇게 접선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뭐다? 얘가 같은 접점, 그러니까 접점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접점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다른 접점 케이스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여기 접점 x좌표가 t라면 얘는 이렇게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첫 번째는 뭐야? 함수값이 같아. y좌표 똑같죠? 두 번째는 뭐야? 미분계수가 똑같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똑같다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만족하는 연립 방식의 해가 접점에 잡혀되니까 t만 구해내면 미분해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유 작업은 쉽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가 a, fa, 여기가 b, gb 이렇게 되면 얘는 밖의 점에서의 접선 긋기랑 똑같은 논리로 풀어야 돼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g 입장에서는 얘가 밖의 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됐지? 그냥 밖의 점이 접선 긋는 거잖아. f 입장에서는 얘가 밖의 점이라고. 그럼 아까 우리 밖의 점에서 접선 긋는 거 풀이법이 몇 가지였니? 2가지였잖아. 여기도 그 2가지 풀이법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냐, b 빼기 a분의 요 직사각형 만들기. 여기가 b 빼기 a, 여기는 gb 빼기 fa가 되겠지? 그래서 gb 빼기 fa. 그래서 요거랑 뭐다? 미분하고 a 넣고 f 프라임 a, 미분하고 b 넣고 g 프라임 b 해서 요 연립 방정식, 이것도 연립 방정식이죠. 는 두 개 있으면 요거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법은 이제 뭐다? y는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더하기 fa, 얘가 b, gb 지난다 해서 대입해서 풀면 돼요. 알겠지? 됐니? 근데 개인적으로 요 공통접선 다른 접선 케이스는 보통은 1번으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이 수월한 거는 문제를 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 문제를 아직 못 만났다는 거지. 근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만날 수도 있다 얘들아, 그치? 일단 기출에서는 없어. 사설에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너네가 쌤 이게 편하니까 이쪽을 먼저 풀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A, B가 하나는 제시돼 있고 하나가 없었을 때는 이거 먼저 접근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되긴 한데
상황마다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주어진 거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 언제야 언제 when 그 기울기가 같은. 기울기 같을 때 조금 뭐 불실하다. 자 고정된 점 O랑 A는 지금 고정점이에요. 고정점. 그래서 뭐다? 접하고 기울기. 얘와 평행한 접선을 가질 때 여기가 누구? P의 위치라고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최대인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어요. 그 근거는 밑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고 맞아? OA니까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다?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겠지? 맞니? 그 높이 최대되는 거 봤더니 뭐다? 요점보다 살짝 왼쪽으로 옮겼더니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높이가 더 짧아졌다는 거는 눈에 잘 들어온다고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으로 당겼더니 뭐야? 높이가 더 짧아졌다는 건 눈에 잘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요만큼의 길이 차이가 더 나더라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점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요만큼의 길이 차이가 더 나니까 여기가 최대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됐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공수원 그때 테스트 친 거에서는 요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여기에 B라는 점이 또 고정점이야. 그래서 내가 뭐였냐면 그때 사각형 O, P, A, B 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우리가 있었잖아. 근데 여전히 움직이는 점은 P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삼각형 OPA랑 삼각형 OAB로 해가지고 OAB는 다 고정점이니까 얘는 일정하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P가 뭐일 때? PM일 때죠.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 지었다 해가지고 기억나죠? 한 달 안 됐다. 그래서 요런 문제까지도 나오니까 다 사각형이 나올 때 당황할 필요 없다고. 쪼개기 하면 된다는 거 알겠지? 됐죠? 찬해 이거 혹시 기억나? 언제 채소일까? 여기 PQ 여기는 뭐 평행한 접선 아직은 들이 못 치잖아. 뭐라고 했니? 요 원의 중심은 냅두고 반지름을 계속 늘려요. 반지름만 늘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2차 함수랑 원이 접하는 순간이 생길 거라고. 됐니? 그럼 요 접점 요때가 지금 누구냐면 PM이 되는 곳이에요. 최소값이 되는. 그러니까 뭐다? 두 개의 곡선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가 돼요. 근데 Q도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제 뭐야? 얘는 가만히 고정점이라고 PM은 구해냈으니까. 여기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중심에 연결해주고 뺀다. 그래서 여기가 뭐다? QM이 된다.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뭐로 구한다고? 그 최소값은 PMC에서 뭐 뺀 거? 반지름 길이 뺀 거.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연결해주고 요 반지름 뺀 거. 여기가 지금 뭐다? 최소값이 되더라. 기억나죠? 그럼 이제 너네가 이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쌤 저 그림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쌤 왜 여기 최소예요? 라고 마찬가지야. PM이라는 점을 살짝 옮겨버리면 더 길어져요. 알겠지? 왜? 뭐 이렇게 그었을 때 요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길어져요. 그 다음에 P를 고정시키고 Q가 최소 이거는 아닌 거니까 맞지? 이건 이미 설명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아닌 거니까 요 P를 고정하고 Q 움직이는 거 설명 안 할게. 알겠지? 됐죠? 그러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푸냐 이거야. 요게 공통 접선이면 뭐라고? 원은 접선의 수직인 선, 법선이 항상 중심을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뭐다? 여기를 뭐 T, 라고 세팅을 해주면 얘 빨간색의 기울기는 F'T라고요. 그다음 여기 T, FT 적어놓을게요. 됐니?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의 기울기는 법선 얘의 기울기는 T 빼기 별분의 FT 빼기 제로라고요. 됐어요? 수직이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뭐 하는 거? 곱하기 한 개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해서
T값 구해주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첫 번째 거는 문제를 정말 학교쌤이 잘만 만든다면 공수 1에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알겠지? 근데 대부분 이거 문제는 공수 2에 많아요. 이유가 뭐겠냐면 높이 구할 때 점집거로 구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공수 2에 보통 들어가요. 근데 예술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점집거 안 쓰고도 높이 구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공수 1에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지. 당연히 얘는 공수에 나오겠죠. 1이니까. 또 롤도 수학자예요. 수학자. 그래서 롤의 정리가 뭐지 얘들아? F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아는 건데 이건 아는 척이야.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이분은 그냥 디프라고 하는데 응이야 뭐야? FA랑 FB랑 같다. 요 세 가지 조건이죠. 그래서 이거 만족하면 뭐라고 했니? 존재한다고 있다.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의 기호예요. 그 다음 뭐가? C라고 하는 게 어디에? 열린 구간 A, B 사이에. 됐니? 이거 알죠? 포함 원소 집합에서 원소 기호. 근데 무엇을 만족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 만족하는. 그냥 그림 그림이 이거예요. 자, 함수값이 똑같아요. 함수값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야. 그럼 눈이 있으면 봐봐. 우리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인 거 알잖아. 그래서 이 C값의 위치가 A랑 B 사이에 있다고. 됐죠? 평을 정리는 뭐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해요. 얘는 조건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조금 더 편하죠, 맞죠? 그래서 얘는 뭐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니까 C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요. 열린 구간 A, B에. 근데 무엇을 만족한다고?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서로 다른 두 점. 얘랑 뭐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 만족한다고. 얘는 증명 롤의 정리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알겠지? 이거는 미적분 원 영상 보시면 제가 맨날 해주니까. 그래서 증명은 안 할게요. 미적분 원 영상 좀 봐주세요, 알겠죠? 얘가 무슨 말이야? 그냥 이 말이죠. 여기를 A, FA, 여기가 B, FB라면 이 서로 다른 두 점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요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이 항상 뭐다? 여기 하나 보이죠, 맞죠? 여기도 또 하나 보이네. 맞습니까? 성행한 거? 됐니? 근데 이놈의 C들의 위치들이 A랑 B 사이에 있다고. 근데 적어도 하나 존재니까 한 개 존재할 수 있고 두 개 존재할 수 있고 세 개 존재할 수 있는 건 몰라야겠지. 하지만 그 모든 C들이 A, B 사이에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롤의 정리는 어차피 사실은 배우는 목적이 평균성을 증명하려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알겠지?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인지를 해야 된다, 알겠지? 잘못된 이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국어 잘 들어봐.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거야. 결과가 접선의 기울기 존재야. 제시된 건 누구야? 평균 변화율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고? 평균 변화율 별이면,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별이면 항상 뭐가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도 별인 C가 존재한다라고. 됐니? 그러면 내가 이 점들을 움직이면서 같은 함수 위의 평균 변화율을 전체 모아놨더니 평변의 집합, 이 별들의 집합이라고 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 별이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있는 거야. 범위가 제한적으로. 됐죠? 범위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미분 개수를 모아놓은 미개 집합이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집합. 제호 1번 같다, 2번 평변이 크다, 3번 미개가 크다. 미개. 미개가 크다라는 게 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의 질리집합 P랑 질리집합 Q가 있으면 Q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됐죠? 그래서 같은 함수 위에서 평변을 모아놓은 거랑 미개를 모아놓은 게 있으면 항상 미개를 모아놓은 게 커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문제를 풀 때는 미개에서 평변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미개의 범위가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서 적당히 뭔가를 제거를 해서 평변의 집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 그림 그려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알겠지? 됐니? 그래서 그림 세 가지만 그려줄게. 우리 다 밑에 보원에서 했던 그림이에요. 근데 출제율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요새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첫 번째 함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어. 세 번째 함수는 첫 번째 함수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좀 특별한 갑자기 함수를 갖다 붙일 거겠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림만 알면 요 문제 나왔을 때 혹시나 쉽게 맞출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끝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어. A에서 접선의 기울기 됐니?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접선의 길이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는 건 알잖아 우리가. 그러면 미개의 범위는 f 프라임 b fx라고 할게. 함수. 그 다음에 최대값은 f 프라임 a가 된다고. 됐니? 근데 나는 묻는 문제가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해달래. 그러면 평변의 범위는 어떻게 된대? 제가 이거 결과 기억나나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 인덱은 밑에 글자가 잘려서. 등호를 떼면 된댔어. 일반적으로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보통 대부분 그렇다는 거. 이유가 왜 그랬다 했니? 평균 변화율을 정의를 하려면 함수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어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점.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 점이 한 개 나온다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은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했니? 요 지금 봐봐 얘들아. 이 접선을 평이동을 시켰을 때 함수와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지만 평균 변화율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여기는 점이 몇 개밖에 안 만들어져.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다? 평균 변화에서는 F'의 기울기를 안 갖는다고. 마찬가지. 얘를 적당히 평이동 시켰는데 이렇게 하나는 나죠? 맞아요? 그래서 뭐다? 얘도 등호를 빼야 된다고. 쌤 근데 저 사이에 있으면 늘 되나요? 늘 돼요. 봐봐. 이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 얘를 제시를 하잖아. 노란색을. 살짝 밑으로 내리면 살짝, 아주 살짝 내려버리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이 생기기 때문에 뭐다? 이 사이 값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지게 된다고요. 됐죠? 다 너네 배웠던 거야. 알겠지? 기억이 안 나는 척 하는 거야 지금? 예진 시원도 다 했던 거야. 자,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걸 가지고 올 거예요. 뭐 또 변곡점이 존재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A점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B점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하나 가정법을 조금 들어갈게요. 알겠지? A랑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누가 더 완만한지 모르기 때문에 완만하다고 하나 가정을 할게. 그래서 A에서 접선이 이렇게 그어졌어 얘들아. 0 아니야. 되게 완만하게 누워있는 거 그냥 하나 가지고 온 거야겠지. B에서는 접선이 지금 뭐 이렇게 그어졌다 치자고. 그럼 눈이 있으면 알겠지만 A가 더 완만하다고. 맞아? 됐니? 너네가 잘 기억해줄게. 미적보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3차 함수로 한정지었지만 변곡 접선이 뭐였지?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 또는 최소인 점이라 했어요. 주어진 함수 위에서. 이렇게 범위가 제한돼 있으면 봐봐. 너희가 눈이 있으면 알겠지만 접선을 긋다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겠네. 맞아? 그래서 변곡 접선 기울기 변기를 별이라고 잡을게. 알겠지? 그러면 최소값은 F'A고 미개. 최대값은 별이 돼요. 변기.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또 뭐 본다고? 평균 변화율 범위 물어볼 거라고. 평균 변화율 범위. 얘도 결과는 똑같아요. 1번이랑 등호만 떼면 됩니다. 등호만.
A인 경우는 아까 위에서 확인했으니까 B 뭐야 저 별인 경우만 체크할게. 이제 봐봐 얘들아. 요 변곡 접선을 적당히 평행동 시켜. 평행동. 이게 점이 두 개 만난 다음에 평균 면회를 만들어서 등호를 살려야 된다고. 근데 한 개밖에 안 만나니까 뭐다? 아 평균 면에서 가질 수가 없다고 저 기울기를.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뭐다? 기출 문제는 등호 빼면 다 답이 나와요. 현재 나왔던 기출 문제는 됐니? 근데 기출 문제가 아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번 케이스를 그냥 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그치? 자, 3번 케이스는 롤 정리 지우고 갈게요. 롤 정리는 그닥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지금 A야 A, 여기가 B야, 됐니? 그래서 요 함수가 fx 흰색이, 요 빨간색을 hx라고 할 건데 이 hx가 뭐냐면 fx의 x는 b에서 접선이야. 됐니? 그러니까 뭐다? 함수를 잘라서 새로운 함수를 갖다 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올 거냐면 gx라고 하는 강제로 분리한 함수를 가지고 올 거야. b 이하에서는 fx고 b보다 큰 데서는 hx인 새로운 함수를 강제로 만들어냈다고. 됐니? 여기서는 이제 그 점을 c라고 여기 잡을게. 여기 위에 점을 c. 그래서 요렇게만 있다고 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지금 뭐다? 평변의 범위를 구할 건데 이게 범위부터 구할게 얘들아. 눈이 쓰면 알겠지만 A에서 접선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C에서는 접선이 어떤 알죠? 직선은 접선 자기 자신인 거? 같은 직선인 거 맞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된다고? F 프라임 뭐야? G 프라임 C 그 다음에 G 프라임 A가 된다고. 물론 G 프라임 A가 F 프라임 A예요. 그 다음 G 프라임 C는 뭐야? 저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H의 기울기가 돼요. 됐니?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등호가 당연히 여기는 사라진다는 거 알아요? 평행하게 그었더니 점이 한 개밖에 없어서 평균 변열이 안 만들어져서 여기는 등호가 빠져요. 됐니? 근데 얘는 문제가 생긴다고. 왜? 직선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이 기울기를 갖는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다? 등호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아직 이 문제가 나온 적은 없으니까 나올 일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래도 오개념을 수업하면 안 되니까 뭐다? 저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저런 문제가 내신에서는 흔하게 나오지만 요렇게 1번, 2번으로 3번도 아직 내신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1번, 2번만 설명하면 틀리니까 3번까지 일단 설명을 하는 거긴 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거 평균과 정리 만족하는 C 찾는 거. 그냥 공식 외우고 있으면 푸는 거. 그래서 기억나나요? 요 문제 중에서 좀 특별한 거 있었는데 무조건에서 fx가 있어요. 2차 함수야. 그래서 평균 변열이 풀어져야 되니까 요렇게 A점이랑 B점이 있어요. 차네 이거 C 위치 어디라고 했어? A랑 B 뭐라고? 위치 정확하게 물었는데 뭔 그 사이 같은 소리야. 그 정답. 그래 중점이라고 했잖아. 2차 함수인 경우는 중점이 된다고.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 C는 항상 2분의 1 더하기 B예요. 됐죠? 실제로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2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진짜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해가지고 약분시켜주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C 해서 이거 방정식 풀어가지고 C 구해서 뭐? 이 범위에 들어가는 C 찾기. C가 여러 개 나왔는데 밖에 범위에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치? 기억나죠? 맞죠? 요거는 예시 문제 안 될게요. 알겠지? 근데 요거 하나 외워주자고. 복습.
두 번째 문제가 요거 기억나나요? 세타의 극한은 그 2분의 1이다. 기억나? 아, 뭐 이상한 어.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거? 아 2분의 말고? 네. 기억력 좋다. 그래서 얘는 변곡점 아닐 때 주어진 점이 변곡점 아닐 때. 그래서 변곡점일 때는 그 제호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뭔데? 3분의 루트 3. 와 정확해요. 너 요새 몇번 아닌데 너 분명히 공수어 복습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뭔거 아니지? 아, 2, 4, 3. 기억력 좋다. 감동 먹었다. 진짜. 그래서 변곡점인 경우는 한 번도 추천 나왔지만 아직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 알겠지? 기출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변곡점일 때는 3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 예시 하나 들려고 해요. 2분의 1짜리. 얘 변곡점 없으니까 무조건 답은 2분의 1. 알겠지? 답은 2분의 1이야. 근데 저번에 멍청하게 무조건 2분의 1 찍으면 안 된댔다. 2세타 부르면 답이 1이야. 그것도 2분의 1하면 큰일 나. 알겠지? 그래서 출제 의도는 뭐다? 노가다성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다? 다 대입해요. 이거 좀 얘들 털 만한 부리끼리야? 자, x분의 1 미분하면 뭐였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었다.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위에다 붙일게. 자, 요렇게 돼요. 벌써 되게 혐오스럽죠? 맞죠? 뭐야, h 프라임이 아니잖아. 요거 됐죠? 지호야 혹시 도와줄 수 있니? a분의 1만 넘길까? a분의 1 넘겨서 통분하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빨리 아니 마이너스 촥촥 이렇게 마이너스 h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h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럼 마이너스 h는 사라지겠지. h 어차피 양수니까 0 아니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a제곱 더하기 ah는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 얘들아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내가 구하는 게 지금 세타잖아. 전기에서 그림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사실 내가 너무 예쁘게 풀어서 지금 이런 거야. 근데 실제 답지풀이는 막 이래가지고 근해 공식으로 한단 말이야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로 가면 돼요. 그래서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ah는 a 플러스 세타 h 이래 되겠지 맞아? 그래서 세타로 정리해주면 h분의 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ah가 된다고. 생각해봐. 세타의 범위가 0과 1 사이래. 근데 a가 양수래. 그럼 음수는 말이 안 되잖아. 세타 음수니까 당연히 누구만 될 거야? 플러스만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h가 제로 불러갈 때 세타가 이거니까 h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ah 0분의 0꼴이거든요. 그래서 분자의 유리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면 리미트 h가 제로 불러갈 때 h 그 다음 분자는 합차 써버리면 뭐가 나오니 얘들아? 마이너스 ah 나오나요? 자, 분모에는 요렇게 나오는 거 맞을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h 약분되는 거 눈에 보여지죠? 그러면 얘는 이제 분자는 마이너스 a가 됐고 분모에 마이너스 a가 있고 h가 0 왔으니까 얘 마이너스 절대값 a인데 a가 양수니까 얘 또 마이너스 a 나오죠. 몇 분의 몇 나와요? 2분의 1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서술형이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귀찮지만 알겠지? 서술형이면. 서술형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변곡점 아니네. 그냥 2분의 1 찍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변곡점 하기도 귀찮아. 2분의 1 찍어서 틀려가겠지. F 프라임 지시. 맞나? 맞지? 맞을? 둘 다 했지 않나? 아니 이때는
평균 정리 쓰고 둘 다 했긴 했는데 걔는 평균 정리가 아니라 얘는 뭐 쓴다고? 도함수 정의. 그러니까 미계 미분 정의. 그래서 혼동에 쓰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구분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문제 구성부터 봐봐. F 프라임이 주어져 있지. 근데 뭘 물어? F를 묻고 있다고. F 프라임 주어져 있는데 F를 구할 때 쓰는 게 뭐다? 평균 정리라고요. 아까도 기억해봐. 평변 범위 구할 때 뭐로 했니? 미계 범위 가지고 구했다고. 맞아. 그때 뭐? 평균 정리. 여기도 보면 이런다고. 쌤 F가 주어져 있는데요? 근데 묻는 게 F잖아. 근데 뭐가 또 주어져 있니? F 프라임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뭐다? F 프라임 제시되어 있는데 F를 묻는 거라고. 됐지? 그럼 평균 정리를 쓰려면 구간을 알아야 되는데 구간을 이제 너네가 찾는 걸 해야 돼. 문제에서 눈만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거야. 여기 뭐라 적혀 있니? x 빼기 1. 여기 뭐라 적혀 있니? x 플러스 2. 얘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쓰면 그냥 끝납니다. 알겠지? 그럼 평균 정리를 쓴다는 말은 평균 변화율 과 같은 뭐가 존재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고요. 근데 이 C의 범위는 요 범위에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말 좀 생각할게요. 그치? 문제만 풀 거니까. 그럼 봐봐. 요 분모 계산하면 3이거든요. 3을 곱해버리면 요런 게 얻어진다고. fx 플러스 2 빼기 fx 마이너스 1. 요게 3f 프라임 c가 된다고요. 자 봐봐. 구하고자 하는 거 잘 봐봐 얘들아. 뭐야? 요거 극한 구해달래. 근데 이 식이 요 식이잖아. 근데 얘는 얘랑 같대. 그러면 이 극한은 일단 요 극한으로 바뀌게 된다고. 근데 내가 지금 리미트 밑에 안 적은 거를 봐야 되겠죠. 얘들아 현재 x가 어디로 간대? 무한대로 간대.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 그러면 얘보다 더 큰 c는 어디로 가겠니? 무한대겠지. 작은 게 무한대로 가면 큰 게 무한대겠지. 그래서 뭐다? 저 극한은 이 극한이랑 같아요. 직관적으로만 설명합니다. 엄밀한 수식 증명은 대학교에서 하시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x가 무한대로 가면 c가 무한된다. 근데 f'C의 극한이 뭐야? 여기 C 넣어봐. 이게 2라며.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답은 몇이야? 6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치? 그러면 이제 평균 정리를 쓰려면 뭐라고? 구간을 세팅을 해줘야 된다고. 그럼 뭐로 해요? 여기 뭐 있니? 1. 여기 뭐 있어? 2. 그래서 1, 2로 평균 정리 쓰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있는 거 가져가면 돼. 문제 있는 거 가지고. 그러면 얘는 뭔데? 얘들아 2 빼기 1분의 F2 빼기 F1. 요게 뭐다? F 프라임 C. C의 위치는 1과 2 사이. 됐습니까? F2가 7이래. 그러면 7 빼기 F1 분모는 1이니까 얘가 F 프라임 C. 됐어요? 그런데 요게 무슨 말이더라? F 프라임이 항상 마이너스 2랑 2까지래. 그럼 이 F 프라임 이 자리에 이 7 빼기 F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 7 빼기 F1, 2가 된다고. 그럼 양변에 7 빼주고 적당히 마이너스 곱해주면 여기 9가 되고 여기 F1 되고 뭐냐? 5가 되구나. 됐죠? 그래서 이게 답이 돼. 근데 이 문제 맨날 못 푸는 특징이 뭐냐면 평균 정리인 건 외우고 있는데 도대체 뭐를 구간 잡냐? 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치? 좀 이따가 하게 되는 5번인가 6번인가? 거기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원에 없던 주제인데. 근데 얘는 사실은 나는 이거 문항을 삭제하고 싶거든.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정서 책에서 이거를 물론 이게 그거는 있어. 논술 기출 문제 중에서 이 극한을 평균 정리로 풀어라. 그러면 평균 정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별 의미는 없었다. 0뿌리라고 할까?
sin x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위아래 바뀌지? 0불로 할게. 자, 평균 정리를 푼다는 건 뭐라고? 구간 세팅을 해줘야 된다고. 얘들아, 0 근처 오른쪽에서는 사인이 크대, x가 크대.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상관없어 구간 할 때. 이건 맞지? 이거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였니? 이거였잖아. 기억났어? 그래서 뭐다? sin x가 작고 x가 커요.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잡을 겁니다. 요거 두 개로. 됐니? 저기에서 지금 뭐다? 평균값 정리를 쓸 거라고요. 그러면 뭐가 되지? x 빼기 sin x. 쌤, 평균 정리 쓸 건 알겠는데 f가 뭐예요? 3x 제곱이겠지, 맞아? 그래서 fx를 3x 제곱을 잡으면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니? fx 빼기 f sin x 되죠? 그러니까 요 노란색이 이 흰색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 얘가 뭐랑? f 프라임 c. c의 위치는 sin x랑 x 사이죠. 됐나요? 차네. 얘 미분하면 뭐야? 인테그랄? 로그 3. 인테그랄이라고 갑자기 미분했는데 로그 3. 뭐 ln 3이나 ln도 로그인데 뭐 그 정도 이해해주지 뭐. 차라리 대학생이었나 봐 사실은. 내가 말했잖아. 이게 사실은 이거였다고 대학교 가면. 차라리 혹시 나이가 됐을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얘들아. x가 제로로 가면 sin x 어디로 가니? 제로로 갈 거 아니야. 맞잖아. sin 0은 0이니까. 얘 둘 다 0으로 간대.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샌드위치. 됐나요? 그럼 저 극한은 x가 제로 불로 가는 극한이니까 c도 제로 불로 간다고. 근데 이 식은 요 식이랑 똑같대. 그러면 얘가 뭐야? 3의 c제곱 ln 3이라고. 됐니? 자, 0 넣어봐. 3의 0제곱 1. 답은 뭐야? ln 3. 그러니까 극한을 평균 정리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이 문제만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의미 없는 짓인 거 알겠니? 미쳤다고 저걸 평균 정리로 풀진 않는단 알겠지? 저 문제를. 그냥 뭐야? fx를 3x제곱이라 두잖아. 그러면 저 극한이 뭐야 얘들아?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 빼기 sin x분의 fx 빼기 f sin x 아니야? 얘들아 봐봐. 그대로 내렸네? 괄호 안에 거를. 그대로 내리면 뭐로 바뀐다고? f 프라임으로 바뀐다고. 맞아? 그 다음 뭐로 바뀐대? 이거 여기 나왔을 때 괄호 안에 숫자 0으로 냈는데. 그래서 뭐라고? 제 미분하면 3의 x제곱 곱하기 ln 3이었다며. 그럼 거기다가 x에 0 넣잖아. 그럼 답은 뭐야? ln 3.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미분 정의를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지? 됐습니까? 근데 방법은 알고 가자. 방법. 딱 봐도 저 부등식은 증명을 못 하겠는데 양변을 b 빼기 나눠도 돼요. b 빼기가 양수기 때문에. 그럼 b 빼기를 나누면 뭔가 예쁘게 생겼잖아. 여기서 예쁘다는 말은 기울기처럼 보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 되니? 그래서 나는 얘를 대신 증명할 거야. 얘가 증명해서 얘가 차면 당연히 위에 것도 참이겠지. 이렇게 되면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fx를 당연히 누구로 잡아야 돼? 2x 제곱으로 잡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구간은 a, b로 잡을 거라고. 여기서 나는 뭐 쓸 거다? 평균 정리를 쓸 거예요. 평균 정리를 쓰면 뭐가 되니? b 빼기 a분의 1 적을게.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 얘는 f 프라임 c. c는 a랑 b 사이.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 fx 이거 미분하면 2x 제곱이고 거기다가 c 넣는 거니까 얘는 2의 c 제곱이라고. 됐니? 시작 한번 해볼게요. 현재 a랑 c랑 b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밑에 1을 취해줘도 1은 2.718이기 때문에 밑이 1보다 커서 부동호가 안 바뀐다고. 맞아? 됐니? 그래서 이거면 지금 뭐다? 요게 성립한다고. 증가함수기 때문에 요건 지워줄게.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2의 C제곱이 누구래? 얘네 얘. 대입하면 끝. 그래서 얘는 좀 쉬운 케이스예요. 얘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쌤 저는 천재라서 평균적인 따기 안 써도 증명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 부럽다 맞지? 난 천재가 아닌데. 뭐냐면 y는 x 제곱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작고 b가 크다고 했으니까 뭐 a는 여기 잡고 b는 여기를 잡아요. 됐니? 얘들아? 요거 기울기 L1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 L2 마지막으로 한 개를 뭘 잡을 거냐면 요 평균변을 요 두 점이 있는 L3 됐니? 여기 삼각형 그려진 거 보이니까 너희 눈알이 있으니까 이 정도 날 거 아니야. 얘들아 L1, L2, L3 기울기 비교 어떻게 돼? 누가 제일 완만해? 노란색이 보라색보다 완만해. 노란색이 작지? 그래서 뭐다? L1 기울기 그 다음 누구야? 빨간색이랑 보라색 비교하면 보라색이 더 완만해요. 그래서 L3 기울기 그 다음에 뭐야? L2 기울기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니? 근데 얘들아 봐봐. L1 기울기는 뭐야? 얘 미분하고 A 넣은 거잖아. 미분하고 A 넣으면 뭐야? 2A 제곱이라고. L3는 뭐야? 평균 변화율이잖아. B-A분의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이라고. 됐니? 그 다음에 L2 기울기는 뭐야? 미분하고 B 나온 거라고. 그래서 뭐야? 2의 B제곱. 증명 끝이죠? 그 평균 정리가 뭐가 만능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직관적으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너희가 수능을 치는 입장이라면 모의고사 이게 중요해요. 근데 논술을 치는 입장이라면 또 저게 중요해요. 왜? 이 직관적 사고를 썼잖아. 그림 그려서. 근데 여기서는 뭐야? 그것까지도 증명을 해낸 거라고. 직관적 사고까지. 도대체 fx랑 적분 구간을 그 평균과 정리를 할 그 구간을 뭐로 세팅했을지가 참담하거든. 너네 입장에서는 쌤 대충 이 함수 잡으면 되지 않나요? 너희 이 함수로 fx 잡고 싶니? 미분 자체도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냐면 얘는 요거 fx를 2x로 잡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 이거는. 구간은 당연히 뭐가 되니? 이게 0x겠지. 요걸로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쓰잖아. 그러면 뭐가 되니 얘들아? x 빼기 0분의 2x 빼기 2의 제로. 요게 f 프라임 c c는 0 c x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근데 요거 미분하면 2의 x 제곱이니까 그냥 2의 c 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0 c x야. 근데 증가함수니까 2의 0제곱, 2의 c제곱, 2의 x제곱이 돼요. 됐니? 여기가 1이고 2의 c제곱이 요거래. 여기는 2x제곱 그대로고. 됐니? 여기까지 됐죠? 양변에 뭐 씌워야 돼? ln 씌워야 되겠지? ln 씌우면 0 되고 ln도 밑이 2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예요. 그 다음 양변에 뭐? x분의 1 곱해야 돼. x분의 양수거든요. 그래서 증명이 끝나게 돼요. 봤을 때는 안 어려운데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던데 얘들아.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단다.
함수랑 구간 잡는 것 자체가. 얘도 사실은 아까처럼 솔투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솔투를 하려고 해도 이 함수를 잡는다 자체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x축이라 안 적고 t축이라 적을게. t축. 그래서 ft를 그리는 거야. 됐어요? 그 x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 오른쪽에 x를 잡아줘. 됐니? 그러면 여기서 접선이 있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잡냐면 여기 점을 잡을 거야. 0,1이지 맞아? 여기서 L2. 됐어요? 아까랑 똑같이 이제 뭐다? 평균변을 L3 잡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니? L2 기울기가 제일 완만하고 그 다음 L3고 그 다음에 L1이죠? 양수니까 맞습니까? 자, L2 기울기는 미분하고 얘들아 0 넣는 거거든? 0에서 0,1에서 접선 기울기니까 미분하면 2의 t제곱이고 0 넣어보면 2의 0제곱이니까 1 나온다 1. L3는 뭐야? x 빼기 0분의 요거 나오잖아 맞지? L1은 뭔데? 미분하고 x 넣는 거니까 2x제곱이잖아.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니? 이게 만들어졌잖아. 이유 똑같지? 여기 봐봐. 요거 만들어지면 이거 만들어지잖아. 맞죠? 그래서 밑에는 풀 똑같은 거 생각할 게겠지? 됐을까요? 여기 제가 2의 x제곱을 적었는데 아까 이제 0처럼 보인다고 해서 0처럼 필기한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2x제곱 그대로죠? 그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2x제곱이에요. 알겠죠?